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거,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관심이 없을 때 우리 투자를 하지 못하고요. 관심이 있을 때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돈에 대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보통 월급을 쥐꼬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쥐꼬리인가요? 쥐꼬리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작은 월급이지만 이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족하지만 이를 감내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해야 된다.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데 뭐 다른 대안이 없죠. 월급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은 없죠. 자, 그런데 이 투자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 투자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 그 시간이 갈수록 이 격차는 벌어진다고 합니다. 격차는 벌어진다. 시간이 갈수록, 시간은 가는데 격차는 벌어진다. 자, 재테크에 있어서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를 설명드릴게요. 자, 재테크 3요소가 있어요. 3요소는 첫 번째는 종잣돈이고, 두 번째는 수익률이고,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종잣돈, 우리 굉장히 인내를 하고 절제를 해서 쥐꼬리인데 거기서도 막 인내를 해, 막 아껴 써야 돼요. 막 엄청 아껴 써야 되는데, 이 아껴 쓰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인내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안 사야 되고요. 안 사야 되는 것도 안 사야 돼요. 다 안 사야 돼요. 안 사야지 일단 모을 수가 있죠. 종잣돈 모으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끊임없이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결제해야 된다. 사고 싶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지 않는, 얘기는 그렇게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죠. 자, 이처럼 사지 않아야지 우리는 모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자, 수익률은 어떤가? 자,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공부가 하다 보면 이제 바로바로 성과 나와줘야 되거든요. 공부했는데 이쯤 성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쯤 해도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게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성과 안 나올 때, 우리는 재테크 나랑 안 맞다 라고 해서 재테크 졸업하고 바로 이제 떠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시간들, 굉장히 투자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노력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했죠. 종잣돈, 두 번째 수익, 세 번째 시간은 어떤가요? 자,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죠. 공짜예요. 누구한테든 시간이라는 이 자원이 공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재테크에 있어서 시간을 뗄래야 뗄 수가 없게끔 작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적금이라는 걸 들잖아요. 적금을 종잣돈 넣어야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포함하는데 공짜의 시간을 포함해요. 종잣돈은 자기의 돈이잖아요. 인내를 했던, 쓸 것도 안 쓰고 안 쓸 것도 안 쓰고 이렇게 모아놨던 그 돈을 투자를 하고,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 어떤가요? 시간은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공짜로 주어지는 이 자원들 정말 중요하게 활용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왜 이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에요. 두 번째는 복리고요.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한국은행이라는 우리나라 조폐공사에서 끊임없이 이제는 현금을 계속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찍어낼 거예요. 오늘도 찍어내고 있고, 내일도 찍어낼 거예요. 계속 통화량은 계속 증가한다는. 통화량 증가하면 어떤가요? 통화가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 낮아지죠. 자, 우리가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물량 쏟아지면 그 아파트 경쟁자들, 그 아파트가 많아지니까 가격 떨어져요.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이에 따라서 소비재가 상승한다는 이것을, 소비재가 상승하는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금이 화폐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금량에 따라서 화폐량이
결정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 채굴량을 많이 증가를 해야지 화폐량이 증가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한계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량을 무작정 이제 증가를 할 수 없었던 그 시대, 근본이제 시대예요. 자, 이럴 때는 자신의 그 화폐를 지키기 위해서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디플레이션을 만들어서 화폐 가치 높인 다음에 자신의 그 화폐, 금까지 보호를 한다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서는 근본이가 이제 금으로 묶어놨던 화폐량을 풀어놨어요. 금에 따라서 그러지 않죠. 각국에서는 조폐공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치면 FRB가 있고, 우리나라 치면 조폐공사. 뭐 필리핀도 뭐 베트남도 다 자신만의 이런 조폐를 찍어내는 그런 그 공기업이든 사기업이 있어요. 자, FRB는 사기업이고 조폐공사가 우리는 공기업인데, 아무튼 그런 기관들이 다 있다라는, 계속 찍어내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현실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만 있지 디플레이션은 없어요. 자, 인플레이션일 때는 물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산들이 가치가 올라가나요? 맞습니다. 자, 실물 자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가치가 높아집니다. 자, 물가 상승률 대비를 해서 실물 자산 가격은 올라가요. 자, 이 올라가는 그 주기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따르지만 않을 뿐이지 슬 올라갑니다. 슬 올라갔다가 다시 좀 조정이 있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 라인은 어느 정도로 맞춰 간다라는, 물가 상승률 대비 실물 자산은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실물 자산으로 굉장히 많이 불려놨죠. 우리나라 최상위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빌딩, 땅, 이런 고가치에 해당된 실물 자산으로 포션을 확대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될수록 그 가치들은 계속적으로 더 많이 파이가 클수록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나요? 아파트 한 채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면 될수록 부자들의 자산은 증가를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을 하고, 그래서 사회가 발전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근데 인플레이션은 앞서 말씀, 화폐 찍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지, 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걸 바라는 나라에 그런 정부는 없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스무스하게 올라가기를,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바라지를 않고, 내려가는 건 아예 바라지는 않죠. 슬 이렇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 시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시간에 투자를 하라. 자, 인플레이션의 이제 기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죠. 시간에 따라서 물가는 올라간다 라는 측면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첫 번째가 그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복리죠. 자, 복리 공식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복리 공식의 발견은 제8대 불가사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자, 원금의 이자를 낳고요. 자, 이 원금과 이자에 또 다른 이자가 붙어요. 자, 원금의 이자 또 붙어요. 또 이자가 붙어요. 계속적으로 붙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단리와 복리의 그래프의 차이는 굉장해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자,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이 복리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활할 때의 생활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의 이상으로 커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크게 뭐 불리는 사람들은 많겠죠. 생활비 엄청 막 럭셔리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우리 일반 부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밥을 먹는다고 하면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뭐 3끼든 5끼든 이렇게 먹는 사람, 돼지도 그렇게 먹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예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 거의 대부분 한 끼 먹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할 수 있는 그 생활적인 부분, 비용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 이상 되는 그 비용적인 부분은 고스란히 투자로 간다는,
복리로 계속 간다는, 복리를 투자를 해서 대부분의 부자들 같은 경우는 부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자, 시간이 공짜로 주어집니다. 시간이 공짜로 주어지는 그 시간을 잡아야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복리 때문에라도 이 투자 지금 시작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자, 이 부영자산 경험이죠. 사실 우리는 어린 시절 주식, 뉴스 막 급락하고 있다 막 그런 뉴스에 관심이 가지시던가요? 자, 초등학교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전혀 관심 없죠.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랑 직접적 영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 투자를 하는 순간 굉장히 관심이 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 관련된 뉴스 딱 들어온다. 그러면 흘려듣지는 않습니다. 귀 쫑긋 세우고 들어요. 이 듣는 게 지식이 되는 거죠. 자신의 그 지식들로 바뀌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이 지식은 들어야지, 알아야지 자신만의 정보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쌓는다.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적인 부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많아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자, 분석은 예측을 낳고요. 예측을 통해서 투자로 이어지죠. 정보가 시발점입니다. 정보가 분석, 그리고 분석이 예측을 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불가능하죠. 자, 이를 잘 반영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머니볼이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통찰력, 이 주식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다시 한번 이 분석적인 그런 마인드 좀 기르기 위해서 기른다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 한 번씩 보는 그 영화가 머니볼이라는 영화예요. 자, 이 머니볼 이론이죠. 머니볼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이론이냐면 타율을 분석을 해서 선수들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이 공식입니다. 타율 여러분도 뭐 이해할 때 타율 10번 나가서 2번 정도 친다라는 거죠. 자, 이런 타율을 바탕으로 한 이 분석할 수 있는 이 공식을 대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 누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적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자, 분석을 통해서 이 선수들의 가치를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많아야 된다. 정보가 있어야지, 경험이 있어야지 이 누적된 바탕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하다 보게 되면 해당되는 이 머니볼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이 선수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 이하의 평가 되어 있는 가치가 가격이 작은 그런 선수 같은 경우 저평가된 선수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머니볼을 이용한 영화예요. 머니볼이에요. 근데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MLB 최초로 적용했던 구단입니다. 그 나머지 구단 같은 경우 전혀 이런 공식을 사용을 안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른 타 구단 같은 경우는 그 친구, 여자친구가 못생겼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자신감 없는 친구다. 그 친구는 가치가 평가가 별로 안 좋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여자친구 외모, 그리고 이 선수의 성향, 성격, 그런 걸로 선수를 평가를 한다는, 수학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자신만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자, 오클랜드에서는 이 젊은 구단주 브래드 피트가 주연이었었죠. 실제 실모델인데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머니볼을 도입을 해서 선수를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평가를 해서 이때까지 기존의 관습들을 싹 다 철폐를 하죠. 자, 그 머니볼을 적용을 했던 그 오클랜드 어떤 성적을 냈을까요? 자, 지금까지 계속 역사상 가장 최다승을 기록을 가지고 있죠. 오클랜드가 첫 해에 이 머니볼이라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기 시작을 했고, 이 타율로만 분석했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을 짰고 이를 적용을 해서 MLB 역사상 지금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최다승 기록을 갱신을 했죠. 이 오클랜드 그 1년 차에. 자, 이처럼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가 쌓여야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분석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정보가 쌓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 경험을 쌓으려고.
경험적인 부분 바로바로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들어간다는. 시간, 공짜예요. 시간을 이용을 해야 된다. 시간을 이용을 해야지 앞으로의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복리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험적인 측면 다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이 저희 보러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 한 분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 망하려고 백을 쓴다.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시점을 다시 한번 잡으라 그러면요, 2002년도를 다시 잡겠어요. 안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해를 갖다가 집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투자는 안 좋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을 때. 왜? 더 이상은 나빠질 게 없었어요.